우선순위의 법칙.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까지 성장하더라도 더 이상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리더는 없다. 리더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면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이게 리더십의 이제 기본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숫자, 팔로우들의 숫자가 많던 적던지 간에 또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회사나 조직, 교회, 어떤 그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돼서는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자, 그래서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순위의 법칙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강의 노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파레토 법칙.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가장 중요한 몇 퍼센트예요? 가장 중요한 20%의 활동에 시간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집중하면은 80%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20%를 빨리 뽑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일도 그렇고 이제 책도 그렇습니다. 책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보통 책을 사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보통 책이 일반 책들 400페이지 뭐 두꺼운 것도 요즘 많이 나오지만 한 400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의 원리, 생활의 원리, 그 인생의 원리, 그 원리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밑줄을 쭉 그어보세요. 실제로 가다 보면은 대부분 책들이 보면은 앞에는 아주 멋있게 화려한 문구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이게 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게 말이 엉터리인 게 많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여기서 베끼고 저기서 베끼고 이게 많아요, 보면.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같은 거를 가지고 책을 만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책을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속에서 사실 뽑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 책이 400페이지라고 그러는데 그 400페이지의 10%도 아마 그 엑기스가 없는 것 같아요. 핵심이.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잘하고 강의를 잘하는 그 교수의 강의를 차라리 듣는 게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도 얻고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된다. 그것도 일종의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파레토의 법칙. 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20%의 활동에다가 내가 시간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게 되면은 80%에 해당하는 그 리절트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리더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신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What is required? 당신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당신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맨 먼저 리더 자신의 역할에서부터 스타트가 돼야 된다. 리더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지만 리더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죠. 자기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아니면 목록에서 제거를 해나가야 된다.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를 잡는 법이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 역할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다 보면은 녹초도 되고 에너지가 고갈도 되고 시간도 없고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했다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리더의 역할인 건 사실이지만 꼭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것은 위임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그 목록에서부터 이렇게 제거를 해나가야 된다. 우선순위의 법칙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더로서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리더인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리더십 꼭
리더십의 원리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사는 그 원리 같아요. 모든 일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 그 원리가 그거 같아요.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꾸 나한테 딴지 걸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하고 씨름하다 보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하고 같이 손잡고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하고,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what gives the greatest return? 핵심 역량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 주변에 자기 부하 직원들, 이제 옛날엔 꼬봉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하 직원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부하 직원이 해도 한 80% 이상은 달성할 수 있다. 응? 최소 80%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리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가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맡겨라. 80%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맡기고, 지금 당장은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을 좀 키워줘 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을 개발해서 조금 시간적인 시차를 두고서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보상인데요. reward. What brings the greatest reward? 가장 큰 보상을 가져오는 일은 자신의 삶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살면서 이 열정만큼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게 없잖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큰 보상을 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보상이 내 삶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때 일이 즐겁고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인 리더가 이제 자기 생활의 영역을 4개로 한번 나눠보는데요. 이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개발, 네트워킹. 그래서 리더십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영역, 그 다음에 자기 개발, 자기를 개발해서 더 성장시키는 그런 영역, 그 다음에 네트워킹 영역, 이렇게 나눴을 때 리더십 영역에는 19% 정도, 시간 배분을 19%, 커뮤니케이션은 38%, 개발 영역에는 31%, 네트워킹 영역에는 12% 정도 이렇게 배분해서 그 우선순위를 재정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있고 꼼꼼하게 플랜을 짜가지고 계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건데 24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을 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 잠자는 시간을 줄인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실제로 잠을 자지 않고 막 버티면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굉장히 미련하기도 하고 무지한 일이고, 사람이 최소한도 이 건강하게 이 두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요구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 자도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그 정도를 자야 이게 이제 그 몸이 이제 활력을 잃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한다 그래서 그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리더가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면은 이 우선순위의 법칙에 따라서 일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리더들의 그 습관을 잘 연구를 해보면은 성공적인 리더들은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나는 게 아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동시에 만족시킴으로써 이 우선순위의 법칙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은 활동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우선순위의 법칙을 이제 잘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스포츠 팀인데요. 미식축구 그 UCLA 팀의 감독이었던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우선순위의 법칙을 아주 잘 활용했던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우든은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아주 그 치밀한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보통의 감독들은 그냥 스파르타 같이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까 이렇게 망연자실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선수들을 놀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존 우드는 선수 하나하나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 훈련 시간, 연습 시간 전체를 마치 그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듯이 쫙 무르르듯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직화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의 법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임 회장이었던 이 잭 웰치를 연구해 보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뛰어난 리더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잭 웰치가 아주 집중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한 리더십 또 역량의 집중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제너럴 일렉트릭을 일약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로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잭 웰치가 리더십을 행사할 때 이 우선순위의 법칙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잭 웰치는 이 활동과 성과를 혼동하지 않았어요. 활동과 성과를 혼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에 이 자원과 노력을 집중시킬 때 커다란 결실, 커다란 성공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떤 겁니까 도대체? 무조건 돈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회사, 조직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에서의 그 봉사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저기 나의 분야가 흩어져서 감을 잡을 수 없는 건지 진짜 보상만을 기대하는 곳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의 법칙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의 법칙에 따라서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의 법칙에 따라서 회사 생활, 직장 생활, 조직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 아무렇게나 산다. 이 플랜 노트도 하나 없고 뭐 쓰는 거는 뭐 쓰지 않고 항상 머리로만 기억한다. 이러십니까? 그러면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중하라.